네, 조선업의 상승세가 연일 강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당선 직후 발언에 이어서 미국 선박법의 발의로 슈퍼사이클 기대감까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연속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도 2025년의 전망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 조선 애널리스트, 하지만 이름이 더 유명하죠. 조선의 국모 엄경아 애널리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오늘 매일경제에서 조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니까 기대감이 커질 것 같은데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의회가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이기는데 이 중요한 조선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현지 시간 19일이죠. 미국 번영과 앙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입니다. 쉽스법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는데요. 이 쉽스법이라는 게 어떤 법이고 발의의 핵심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선박 시장 내에서 선박을 소유하고 제조하는 역량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 해상물 동량과 관련된 시장에서 미국의 역할은 그냥 화주로서의 그 소비자의 역할밖에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일반적인 화물을 수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군함 쪽에서도 이렇게 군수물자를 조달을 하는 거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이 미국이 지금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군함이나 상선만으로 좀 진행하기 어렵다라는 거에 대해서 최근에 한계를 많이 느낀 것 같고요. 특히나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때는 공급망과 관련된 이슈가 좀 불거지게 되면서 특히나 상선을 소유하고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역량을 채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초당적으로 발의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당장 그 미국 내부적으로 갑자기 배를 만들어내거나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손을 조금 빌리겠다라고 하면 한국의 영향이 굉장히 많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단순히 소비자 역할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는 그 의지를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그 관계, 이슈를 조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쉽스법에서 중국 견제 내용이 대거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 조선업을 견제할 만큼 이 기술력의 차이에 있어서 큰지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요. 미국의 조선업과 해군력이 사실 이 존슨법으로 인해서 많이 쇠퇴하면서 중국에 비해서 조선업과 해군력에 비해 많이 뒤처지는 건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해군력이 쇠퇴하면서 뒤지고 있는 현 시점, 좀 미국이 어떤 위기감을 느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위기를 좀 수적으로 느끼기 시작한 건 2020년 전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절대적인 군함이나 전함 숫자가 그때 이후로 미국과 중국이 역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여전히 미국의 해군력이 이제 글로벌 1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은 그 군함 중에서 항공모함을 들고 있는 대수 때문에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절대적으로 지금 잠수함이나 이런 건 오히려 중국이 더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일부 그 군 관계된 이제 기관에서는 27년을 전후로 해서는 이 해군력 관련해서도 오히려 좀 중국이 앞서 나갈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이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지 않나 싶은 상황이고요. 올해 상반기에도 실제로 군함을 MRO를 보내놨더니 제 시간에 돌아오지 않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시기도 있었던 거를 좀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은 굉장히 군함 관련 조선에 있어서는 일단 급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상선 관련된 조선업이 뒷받침이 되어야 저희가 군함 관련된 조선업에 관련된 역량도 줄지 않고 이어갈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민간 상선 쪽에 대한 역량을 비교해 보면 더 좀 처참할 정도로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수주 및 건조 점유율은 1년에 한 0.1에서 0.2%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지금 전 세계 배의 60% 정도를 중국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숫자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벌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처참할 정도로 벌어져 있다. 또 이런 이야기를 엄경아 애널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또 쉽고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미국 조선업 강화에 따른 국내 수혜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법안 자체가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이 조선 강국으로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선박의 건조 비중까지 더 늘어날 거라고 보실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에 이어서 이제 2위 선박 건조 국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번 법으로 인해서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이 모자란 역량을 채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빠를 텐데요. 단기간에 일단 10년 내에 지금 현재 80척에 불과한 전략상선을 250척까지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 1년에 열 몇 척이라도 상선을 쭉쭉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분명히 외부에 있는 국가에서 지금 현재 건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국내는 원래 상선 수주 시장에서 선주로서의 기능이 없던 미국까지 더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건조 비중도 이제 30%대 중반까지도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런 기대감이 있더라도 현재 미국 시장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트럼프 당선인의 마음과 또 입에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우려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되자마자 우리나라의 선박 유지 보수 정비라고 하죠. MRO 사업 협력을 요청했다라는 게 기사화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 또한 우리 정부의 이 해운과 협업, 이 방안 문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내용으로 현재 좀 조선 기업들 내에서 움직임을 좀 포착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싶어요. 저희가 미국의 군함을 정비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일단 먼저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올해 이제 MSRA라고 해서 그 자격 조건을 취득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미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 이전에도 이제 미국에 있는 군 장성들이 한국의 현지 사업장에 와서 실사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러한 협력 관계는 꼭 그 이번 당선자가 당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실질적으로 에바러 사업을 수주를 한 기업은 현재 상장사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오션이 수주를 2건에 대해서 진행을 한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열심히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수주가 이루어지진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국내 기업, 특히 조선소 할 때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이 기업이 좋다, 또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고 있긴 한데 한화엔진은 중국이 고객사라서 안정적이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언급되었던 미국의 필리 조선소 인수권, 과연 흑자가 되겠냐라는 얘기도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오늘 엄경화 애널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좀 논란이 종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무한 긍정의 그 내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수십 년에 걸쳐서 이제 역량이 좀 줄어들은 조선소이고, 지금 저희가 체크해 봤을 때는 수주 잔고 기준으로 한 3,000TEU급 작은 컨테이너 선박을 4개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그 배만 건조한다라고 해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1년에 도크 하나에서 한 10척 정도의 배를 뽑아낼 수 있을 정도의 그 효율까지 올려야 되는데 이게 하루 이틀 안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선투자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 부분을 이제 회수할 수 있을 만큼의 수주를 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지라 미국의 현지 사업장을 마련한 것이 무조건적으로 그 회사의 그 미국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이번에 저희가 나왔던 이 법 자체가 미국에 있는 조선업에 투자를 했을 때 세제 혜택을 준다라는 얘기도 있는 상황인지라 그 부분은 좀 초기에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의 부담은 좀 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무한 긍정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자세한 내용 함께 짚어주셨고요. 트럼프 당선인과 미국에 대한 상황도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 등의 부정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죠.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 기후 대응에 대해서 일단 멈춘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지 시간 22일 이틀 전입니다. CNN 방송을 통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직후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1월에 결정했던 액화 천연가스 수출 제한 조치를 해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애널님, 이 LNG 수출 제한 철회 계획이라는 게 조선주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미국은 만 8년 만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LNG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의 위치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미국에서 수출되는 LNG는 인도나 중국보다는 유럽이나 한국 그리고 일본으로 많이 수출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입을 해서 쓰는 그 국가에서 저희가 보통 그 운송선을 발주를 하기 때문에 유럽이나 한국, 일본에서 LNG 운반선을 그 미국에 LNG를 실어오기 위해서 분명히 발주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첫 번째로 선택지가 될 만한 조선업체는 한국의 조선업체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라 저희가 카타르 3차 물량이 나올 때 마지막에 이게 중국으로 너무 많이 발주가 나가면서 이제 LNG마저도 영향을 많이 빼앗긴 게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그 물량은 카타르에서 중국으로 수출이 될 LNG 물량이었었기 때문에 중국이 자국 발주를 진행을 했었던 부분인지라 요번에 이 결정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생각보다 약했던 2024년에 LNG 발주가 25년에는 좀 의미 있게 회복될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약했던 2024년 LNG 발주가 의미 있는 회복까지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또 2주 전쯤에 애널님께서 인터뷰를 하신 내용을 좀 찾아봤어요. 굉장히 관심이 갔던 내용이요. 2025년 상반기까지 수주가 몰리면서 4년치 수주를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언급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런 기조라면 하반기부터 신규 수주가 주춤해질 가능성까지 저희가 염두를 해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러면 2025년 조선 섹터의 주가는 오히려 재미가 없을지 모른다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실까요? 저희는 내년 수주업황 흐름은 상고하죠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수주 잔고를 3에서 3.5년 정도로 유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4년이 조금 독특했던 게 해운사들 입장에서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시황이 좀 많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들어온 현금 흐름은 어떻게 보면 약간 잉여 현금 흐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가 되면서 이 부분을 24년 내로 투자 집행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고 그래서 24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오히려 수주가 좀 가속 페달을 밟은 부분이 없잖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조금 더 빠르게 수주를 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수주 잔고가 거의 4년치가 쌓이는 상황이고요. 올해 상반기 정도의 이 속도가 내년 상반기에 또 하반기의 속도가 내년 상반기에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2025년 상반기에는 한국 야드들까지도 한 4년치가 차질 것 같고 반면에 해상운송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조선업체의 전방산업체의 영업 상황은 오히려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본업을 많이 챙기면서 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유 있게 많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관망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과거에 2007년 말에 이제 수주 잔고가 막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할 때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겠지만 잔고가 더 이상 늘지 않는 횡보세를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이미 실적이 좋아지는 거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뒤는 조금 기간 조정도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수주 잔고가 상저 호구가 이어지게 된다면 기간 조정까지 2025년 하반기에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이 내용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쭉 지금 나온 이야기부터 향후 기대감이 있는 부분까지 모두 다 짚어본 것 같은데 2025년 조선업에 있어서 핵심 모멘텀은 개인적으로 뭐라고 보실까요? 25년 상반기는 이제 뭐니 해도 실적이고요. 저희는 지금 가장 연중의 비수기에 해당하는 3분기 실적 시즌만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2024년 4분기 실적 시즌을 내년 1분기에 숫자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연중에 가장 영업일수가 많고 거기에 덧붙여 외부 변수에 해당하는 환율이 연초에 회사들이 계획해놨던 환율보다 거의 200원가량 높은 환율을 지금 누릴 수 있을 만한 업황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재료 가격 중에서 가장 변동비성의 비용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후판 가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하향 안정화가 심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 변수 두 개는 예상했던 것보다 좋고 저희가 영업 진행 상황은 워낙 잘 되고 있어서 영업 매출이 잘 늘어나고 있는 거에 대한 실적 시즌을 아직 확인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24년보다 25년에 저희가 건조할 배들의 단가가 당연히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개선 폭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부분을 좀 확인하는 재미를 내년 상반기에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아마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추정치 자체가 25년과 26년에 대한 부분이 상향 조정되는 것도 보시면서 주가를 조금 더 높여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되는
기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부담을 가져야 하는 시점은 아니다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오늘도 역시 신고가를 쓰고 있는 조선주와 기자재주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제 시장에서도 상당히 좋았던 게 조선주였고요. 조선주는 오늘 역시 시세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오늘도 52주 신고가 경신 중이고요. 이 기자재 중에서는 동섬 화인텍이 신고가 경신 중인데 뭐 엔진, 피팅, PC선 거의 다 신고가 부근이네요. 지금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은데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4분기 실적 숫자 보시고 나면 부담이 많이 줄어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조선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완성 조선 업체에 대한 투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가 국내 조선 업체들뿐만 아니라 해외 조선 업체들한테까지 필수 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핵심 기자재 업체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실 것을 좀 당부드립니다. 이 조선 3사가 또 주주 환원 정책도 공시를 했습니다. 분명히 조선업에 있어서는 이례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꾸준히 외국인의 수급까지 유입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실까요? 저희가 24년은 이제 돈을 막 벌기 시작한 시점이고 지금 현재 수주 잔고 기준으로 25, 26, 27년까지 단순히 그냥 영업이익 자체가 좀 늘어나는 기조이기 때문에 지금 발표한 수준에서 당연히 더 높은 수준의 주주 환원도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봐야 돼서 저희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안정성도 많이 높여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것만 정말 짧게 질문 드려보고 네네. 싶어요. 결국 트럼프 당선인이 관심을 가졌다라는 측면에서 2025년 한국의 테슬라는 조선이 될 거라고 보실까요? 뭐 이미 24년 말에 지금 현재 한국의 테슬라가 조선인 상태인 것 같고요. 네. 저희는 내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는 조선과 조선 기자재 흐름 속에서 과연 이 슈퍼사이클 이어갈 수 있을지 2024년 하반기, 2025년 전망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조선의 군모 엄경아 애널리스트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